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인트로 메시지를 하고 있죠. 오늘의 사진은 훈훈 농장에서 딴 자두 사진인데요. 주식시장을 저는 농사 짓는 것에 좀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라든지 주요 지표를 제가 매일 정리해 드리는데 이거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날씨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날씨를 알아야지만 더 큰 수확률을 낼 수가 있겠죠. 오늘의 대형주가 대부분 하락을 했잖아요. 속상하셨을 텐데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또 주말 동안 확진자 수도 최다를 기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투심이 약화가 됐고 외국인들은 매도세로 돌아섰고 오늘의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공부를 할 땐 단순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애널리스트가 될 건 아니잖아요. 한정된 시간 하에서 좋은 수익을 또 효율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식 공부 중에서 꼭 알아야 될 정보는 제가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히려 옆에 있는 가족의 건강이나 마음을 좀 공부하는 시간을 더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손에 벌에 쏘이셨대요. 그래서 요새 도심에도 좀 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 좀 시작해 볼게요. 7월 20일 오전 4시 시작하겠습니다. 주 지표 뉴스, 한국 미국 증시 분석, 그다음에 월요일 데이 트레이닝 종목, 그다음에 중대형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나 주요 지표 체크를 아무래도 종목 분석에 비해서는 조금 관심이 덜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어쨌든 일기예보와도 같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오늘의 대형주가 폭락한 이유들 그런 것들을 미리 알게 된다면 아무래도 매수나 매도 시점에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또 제가 전일 상승 종목을 파트 3에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주도주 섹터를 찾는 거는 마치 뭐 밭에서 산삼을 발견하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훈훈 농장에서도 사냥 산삼을 키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우리가 적은 시간, 뭐 한정된 시간이잖아요. 대부분 전업 투자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주식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주도주 섹터에 관심을 갖는 것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뭐 하루에 10시간씩 있다. 이러면 모든 섹터를 다 공부하겠죠. 뭐 저평가된 다양한 주식들 다 공부를 하겠지만 그렇게 공부를 해도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6개월 뒤에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1년 뒤에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강한 섹터에 일단 집중을 하는 게 저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1252명으로 기록이 됐는데 아무래도 일요일에는 주말에는 그 검사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좀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화요일이나 수요일 트렌드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들 중에서는 1500명 이상을 예상하는 분들도 있던데 일단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국의 이제 확진자 백신 접종 현황은 12.8%를 기록하고 있고 미국과 같은 경우는 뭐 50% 정도,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그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고3 학생들이 이제 화이자 백신 맞기 시작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점차 이런 거에 대한 비율은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진단키트 관련된 주라든지 이런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관련된 주들은 지속적으로 조금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만약에 물린 분들이 있다면 최대한 반등 시점이 있을 때 좀 털고서 나가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1%나 하락을 했죠. 오랜만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나마 코스닥은 뭐 테마주라든지 대선주라든지 이런 다양한 주들이 좀 그나마 지지하고 있어서 좀 버텨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다우존스와 나스닥인데 현 시간 지금 제가 한 3시 정도에 캡처를 한 건데 마이너스 2.33%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거죠. 거의 폭락에 가까운 수준으로.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을 모아놓은 지표인데 한 마이너스 1.70.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오늘 대형주가 빠졌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중국 주식은 그나마 횡보 정도로 버텨줬고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일본은 지금 도쿄올림픽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하락이 있죠. 아무래도 확진자 수와 가장 큰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41% 현재 하락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가 반등은 했지만
또 삼성전자나 이런 곳들, 하이닉스나 이런 지표를 체크하기 위해서 저도 항상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도 증시가 좋지 않았죠. 이제 그런 여파들, 또 인텔이 파운드리 기업을 찾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투심에도 조금 더 악영향을 미쳤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오스틴 공장 옆에 제2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기사화된 것들이 좀 오늘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유럽 증시도 이렇게 2%에서 3% 가까이 큰 하락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전체가 델타 변종 바이러스, 또 그것에 의한 경기 성장의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많은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곳에서 썸머랠리에 대한 가능성들을 한 5월, 6월 달에 좀 많이 기대감을 줬는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확진자 수가 줄어야지만, 그리고 또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세가 줄어들어야지만 증시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어쨌든 그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한 8월 초 정도에는 어느 정도 정상장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만가건 지수도 한 0.59%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미국 국채 금리를 항상 설명드리잖아요. 마이너스 8.47%, 거의 폭락이에요. 그러니까 1.18이죠. 그래서 제가 1.3% 아래로 내려가면 그거는 경기 성장의 둔화를, 오히려 경기 모멘텀의 해제를 좀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원달러 환율은 또 치솟고 있죠. 환율도 제가 항상 걱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나마 조금 빠지고 있어서 좀 뭐 그나마 좀 낫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오늘처럼 1% 가까이 상승을 한다는 거는 당연히 이번 주 한국 증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계셔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뭐 하락을 하고 있어도 그냥 뭐 글로벌 증시가 이렇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 뭐 반등을 하겠지라고 조금은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오늘자 지금 새벽 1시자 기사인데, 뉴욕 3대 증시가 모두 이제 하락을 했다는 얘기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큰 원인이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불거진 시장의 그 우려들, 그다음에 이제 10년 국채 금리가 급락을 해서 장중에 한 1.176%까지 하락을 했다. 그리고 유가도 폭락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들은 성장세에 대한 우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를 작년을 돌이켜 보면, 작년에도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코로나가 확진자가 굉장히 급증을 했기 때문에 성장성이 둔화된다는 거였잖아요. 뭐 수출도 안 되고 생산도 안 되고 내수도 침체되고 이런 것들, 그것들이 재현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죠. 어떻게 보면 4차 대유행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지수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확진자 수가 오늘 질병통제센터에서 CDC에서 발표한 게 1일 3만 명까지도 예상하는 발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비자 심리에도 소비자 지표도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런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이번에 봉쇄령을 해제를 했죠. 그거 상당히 의외였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가 무려 22.71%나 상승을 했다. 그런 것들도 다 투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요소고,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증시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야지만 반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상승을 할 수가 있고, 기간도 버티는 거는, 방어적으로 버티는 건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뭐 개미들도 이렇게 장이 좋지 않은데 계속 매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예전처럼 뭐 굉장히 유동성이 넘치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요. 배럴당 또 6% 가까이 국제유가 자체도 폭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좋지 않은 뉴스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리고 오늘 장의 수급 분석을 해보면, 외국인은 한 4,500억 정도 팔았고, 기관도 한 4,500억 정도 양매도 했고, 21선을 코스피가 일단 이탈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한 3,200선까지 보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좀 매수를 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코스닥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341억 원, 그다음 기관이 567억 원 정도를 팔았는데 다행인 건 그나마 이렇게 5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현재는 뭐 다양한 테마주라든지 그 반도체 배터리 소부장들이 최근에 좀 선방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지를 해주는 것뿐이지 이게 근본적인 뭐 이렇게 코스닥 시장의 성장 모멘텀의 상승은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어쨌든 이게 좀 개선이 되려면 결국엔 확진자 수가 줄어야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가상화폐 시장도 뭐 특이사항 없이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보면은 참 이 사진만 봐도 참 많은 의미가 있죠. 영국에서 그래서 오늘 9시 뉴스를 사실 저는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 클럽에서 영국에 있는 클럽에 있는 사진들이 막 이렇게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 9시 뉴스에서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축하하는 봉쇄령 해제를 축하하는 파티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던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영국에서는 코로나 봉쇄령을 오늘자로 완전 해제했다는 내용이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종료를 했고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실내외 모임 인원 제한 해제 이런 것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독감 백신,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독감도 지금 치사율이 0.1% 정도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의 영국의 그 치사율은 한 0.1% 내외 정도 되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도 지금 현재 뭐 독감 때문에 뭐 거기에 밖에 못 돌아다니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매년 발생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죠. 싱가포르도 지금 더 이상 확진자 수를 집계하지 않겠다는 지금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현재 5만 명대나 나오고 있다는 거. 싱가포르는 사실 숫자가 적어요. 굉장히 확진자 수가 적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영국은 상당히 의외죠. 그래서 뭐 아까 총리가 안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 보고서 상당히 좀 놀랐는데 결국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우려를 하는 전문가 집단들은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고 심지어 20만 명이 될 수도 있다. 상당히 뭐 우려스럽다라는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증시에서 한번 체크해 볼 거는 영국 경제의 주축인 현대산업 쪽에 그 수혜가 돌아갈 것이다. 이런 해제령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관광, 호텔, 시금 사업들. 그러니까 결국엔 뭐 미국 증시도 사실 지난주 금요일 이전에는 관광, 호텔, 시금 쪽이 좀 올라갔거든요. 여행 관련주들로 올라갔고 왜냐하면 확진자들이 좀 점점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물론 델타 변종 바이러스가 현재 확산세긴 하지만 뭐 아무리 그래도 한 달 안에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 과거에 극복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지금 저점에서 이런 식음료라든지 여행주 최근에 한 15%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뭐 이렇게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말씀하시던데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지금 강한 섹터들이 많은데 그 횡보들 또 더 떨어지고 있는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저점 매수했을 때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또 반등 폭은 얼마나 될지 왜냐면 과거에는 반등 폭이라도 사실 굉장히 컸어요. 뭐 식음료들이 막 40% 50%까지도 오르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떨어진 바닥도 사실 그렇게 바닥이 아니거든요. 기껏해봐야 15% 정도 아래인데 그 15% 이상 그렇다고 그 주식들이 막 50% 60% 상승할 것도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모멘텀이. 근데 그거 때문에 지금 그걸 저점 매수라고 생각하고 뭐 신고가 돌파한다고 해도 사실은 막 5% 내외일 텐데 그러니까 아직은 저는 오히려 이런 식음료나 여행, 레저주 뭐 그러면 또는 카지노 이런 데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이른 시기가 아닌가. 지금 뭐 아직 좀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미국 증시 지금 미국 증시 때문에도 오늘 뭐 강원랜드나 이런 것들 더 많이 빠졌죠. 그런 것들을 보고서 저는 충분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강세 섹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투자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 총리가 오늘 예비 전력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원전 조기 투입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블랙아웃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원전주가 반등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지금 장 막판에 좀 들어 올렸죠. 원전주들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뭐 장중에는 한 7%까지도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전력난 때문에 오늘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것들도 여름 관련주들이 많거든요. 폭염 관련주, 여름 관련주 거기다 플러스 제가 어저께 정리해드렸던 블랙아웃 관련주들 중에서 두 군데가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뭐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정책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지금은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대선주들이 좀 묻히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 회복은 될 거거든요.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그러면 결국엔 원전주들도 반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오늘자 기사도 원전 3기를 재가동하는 거 말게는 이런 전력난에 뭐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내용이고, 대선 주자들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실 오늘은 대선주가 전체 다 약했어요. 뭐 최근에 강했었던 최재형 주마저도 오늘은 약했었고, 뭐 이재명 주, 윤석열 주 할 거 없이 다 약했는데, 어쨌든 주요 지표, 주요 뉴스들만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윤석열 씨는 뭐 골프 접대에 이런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뭐 간단하게 저도 보긴 했는데 사실 뭐 별건 없더라고요. 별건 없고,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반박을 하고 있고, 예전에 뭐 김학의 사건이라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이런 출처 불명의 일정표에 의지한 그런 것들이 기사화된 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나타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재형 씨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마타도어가 계속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대선 전국에 들어가면은 이런 흑백 선전이 뭐 흑색 선전은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근데 최재형 씨 같은 경우 오늘 뭐 자녀의 아파트 헐값 임대,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참 그 자극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지금 법을 오래 전공을 했고 증여상속법 이런 강의도 하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봤는데, 사실은 진짜 굉장히 통상적인 일이거든요. 물론 뭐 대통령 후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화되는 건 맞지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제가 보기엔 99%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보통은 자식한테 이런 용돈 주거나 이런 것들도 증여세 처리하지 않잖아요. 성인이 된 자녀한테 줄 때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차원의 문제라서 이런 이슈들이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이라도 법률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기사화돼서 나왔고, 그래서 아파트를 결국에는 반전세를 좀 싸게 줬다는 얘기예요. 시가보단 싸게 줬다는 얘기인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분의 주장은 전체 평수에 대한 임대료가 아닌, 자기가 이제 어쨌든 두 개에 대해서는 짐을 다 놓고 갔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일부분에 대한 월세를 책정했다. 그래서 뭐 반전세였다라는 내용이었고, 오래 갈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단기적인 소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런 경선이 연기가 됐어요, 결국엔. 그래서 10월 10일. 이거는 뭐 이재명 씨한테는 조금은 불리할 수가 있고, 반대로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는, 거의 19%까지 상승을 했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낙연 씨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지지율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또 윤석열 씨가 30%잖아요. 제 뒷부분에 보여드릴 것은 이재명 씨가 한 30% 되는 것도 있어요. 윤석열 씨가 2위에서 거의 이제 3위로 거의 밀리는 추세고. 그래서 사실 여론조사 기간마다 틀리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대선 여론조사라고 네이버 같은 데 쳤을 때 상단에 뜨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메이저 신문사들의 기사라든지 또는 KBS, MBC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여론화돼서 나오는 것들이 좀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단파적인 것들은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기사,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은 어쨌든 윤석열 씨가 1위, 그다음에 뭐 이낙연 씨가 25%, 이재명 씨가 25%, 이낙연 씨가 한 19% 정도, 그다음에 최재형 씨가 한 5% 정도 된다라는 정도로 써 있고, 근데 또 보면 여기 보면 또 다르죠. 그래서 뭐 이낙연 씨가 오히려 윤석열 씨를 앞선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최재형 씨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되는 것 같고, 양자 대결에서는 한 25% 정도. 그래서 어쨌든 그나마 5%대를 현재 유지하고는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10%까지 가면은 최재형 씨 관련된 주가 날아가겠고, 그렇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행보를 거듭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조금씩 소멸이 돼 가겠죠. 현재 이제 미국 증시 잠깐 상황을 한번 볼게요. 미국 증시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다우존스의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비자라든지 이런 금융주 관련들이 거의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뭐 정유주인 쉐브론도 하락을 하고 있고, 월트 디즈니, 월마트 이런 데도 하락이고요. 소비재도 최근에 좋았었던 나이키도 하락, 뭐 여행주들 많이 하락하네요. 4% 정도 하락하고 있고, 철강주들도 상당히 약하죠. 3에서 4% 정도. 그래서 제가 조금 포스코나 이런 쪽도 걱정을 했는데, 이것이 반등을 못하면은 저는 한국 증시도 반등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철강주들도요.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다 하락을 하고 있고, 그나마 전기차주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오늘은 반도체 쪽도 하락이고, 전기차가 그나마 스펙주들 보면은 그나마 좀 적죠. 하락폭이 한 0.4%에서 0.9%, 1% 정도 사이니까 오히려 반등하는 곳들도 있고요. 버진 갤럭틱은 오랜만에 반등을 했고,
태양광, 뭐 신사업, 로블록스, 뭐 이런 유니티 같은 메타버스 기업 소폭 상승하고 있고, 여행 레저 쪽은 역시나 좀 많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버징 민주 같은 데도 다 못 움직이고 있죠. 그만큼 이제 유동성도 많이 축소가 됐다는 얘기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국 증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업종 섹터 그룹별로 증권사에서 정리해 주는 것들은 대부분 컴퓨터가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 내용들도 많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밥솥 이런 거 체크해 보면 사실 별거 없더라고요. 별거 없고, 여름 관련된 주는 한번 제가 체크해 보면은 이렇게 이거는 좀 제대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일전자, 에센테크, 파세코, 뭐 SCD와 신일전자는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던 곳이죠. 그래서 그런 곳들도 블랙아웃 관련주로 상승을 했고, 위닉스 같은 그런 이렇게 선풍기나 이런 에어컨 만드는 곳들도 좀 올라갔고요. 경기장 순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위는 일단 뭐 앞부분에 있는 상한가 종목들 중에서는 현재 시간외에서 국전약품하고 에코프로 HN은 상한가는 풀렸어요. 현재 시간외에서는 마이너스 4%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도 어쨌든 상승률로 보면은 국전약품이 뭐 바이오주 유일한 PHC하고 박셀바이오까지가 이제 바이오로 들어가는데, 근데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PHC 정도만 진단키트 주고 나머지는 사실은 조금 코로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NK세포, 박셀바이오 같은 NK세포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바이오주가 물론 주말 동안에 확진자 수가 최다로 늘긴 했지만 조금은 진단키트주가 오늘도 그렇게 몇 곳 빼놓고는 사실은 그냥 다 횡보 정도였거든요. 하락까지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진단키트주가 약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추천드렸던 주식이죠. 그래서 거기도 오늘도 상한가를 갔고, 그때 사실 매수를 했었으면은 제가 목요일부터 말씀드렸었으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뭐 한 50% 이상 수익은 내긴 했겠죠. 그 무상증자 이슈로 상승을 했고, 오늘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게 사실 그나마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인데, 폭염 관련된 주, 여름 관련된 주가 이렇게 신일전자, 에센테크, 이런 진양제약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최재형 씨 관련된 주고, 어쨌든 두 군데가 그 상위권에 1위부터 10위권 중에서 한 두 군데가 폭염 관련된 주가 있었다는 내용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 중에서 한 15% 상승을 했고, 제가 메타버스 기업들도 한 5일 전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바이오니아, 그리고 바이오 신약, 그리고 EDT 이런 데도, 바이오니아와 ETT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던 곳이고 상한가 종목으로도 소개했던 곳들인데, 역시나 이제 상한가 종목 같은 경우는 세력들의 이런 잔량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한가 이후에도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손절을 하거나 이럴 때도 항상 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고, 뭐 물량들이 많이 빠져나갔는지를 보시고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횡보를 하고 있으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하락세로 완전히 돌아섰다면 그때는 당연히 빨리 손절을 해야겠죠. 그리고 파세코 같은 경우도 가전 이런 폭염 관련된 주고,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다 뭐 코스모 신소재, 2차전지,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다 개별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설명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21위부터 30위까지 보면 여기 쪽은 폭염 관련된 주가 두 개 더 있죠. 3S랑 SCD, 그 다음에 넥스 사이언스도 저번에 제가 상한가 종목으로 추천드렸던 곳들이고, 코로나19 관련돼서. 그리고 뭐 특별하게는 나머지 내용은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번 그냥 체크는 해보시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상위 종목들 중에서 어떤 분이 많은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상한가 종목은 총 5종목이었는데 그 중에서 폭염 관련된 주가 2개 종목이라는 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국전약품은 이제 바이오 관련주, 그 다음에 에코프로치에는 아까 말한 대로 무상증자, 그리고 A루트는 뭐 자회사 수주기 때문에 개별재료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하고, 어쨌든 그 전일 상한가 종목들 중에서도 제가 그 어제 말씀드렸었죠. OIM, ANT는 아무래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거의 폭락을 했고, 일진전기는 근데 그래도 이제 장초에 좀 상승을 해서 한 5% 이상 수익을 내기는 괜찮은 지점이었고요. 그다음에 거래량 상위도 보면은 신일전자, 그다음에 SCD 다 블랙아웃 관련된 주들이죠. 폭염 블랙아웃 관련된 주. 그만큼 지금 현재 강세 섹터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이제 제가 월요일은 블랙아웃 관련된 주들이 강세 섹터라고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 맞긴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화요일, 수요일 이게 연속성이 있는가를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현재는 어쨌든 주도주 섹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주가 이제 올라설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폭염 관련된 주는 이렇게 5종목이 상위 1위부터 30위 사이에 상승률 1위부터 30위 사이에 폭염 관련된 주는 이렇게 5가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된 주는 4가지,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주는 이렇게 4가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방송의 복기를 간단하게만 할게요. 이게 오늘 제가 월요일자로 제가 새벽 방송에서 그 데이 종목 녹십자 랩셀하고 일진전기 설명드렸었고, SCD와 큐브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일요일에 대형주 설명할 때 그 큐브 엔터테인먼트를 추천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바이브 컨터원이는 제가 메타버스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추천드렸던 곳인데,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은 장초에 이제 들어 올렸었죠. 장초에 들어 올려서 시가 대비해서 5% 정도 상승을 하고 다시 하락을 한 다음에 뭐 이후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다시 또 5% 정도 올릴,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시초에 들어가신 분들은 5% 바로 상승을 하고서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도 오후장으로 가면서 5% 상승을 하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두 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일진전기도 같은 패턴이었어요. 장초에 시초가가 좀 높게 형성이 됐는데 그래도 한 5%, 6%까지 상승을 하고서, 그래서 15%까지 상승을 하고서 이제 하락을 하는, 그래서 일진전기에선 2, 3% 정도 수익을 낸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소멸이 됐고, SCD도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 블랙아웃 관련된 주로. 그래서 SCD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패턴이 상당히 쉬운 패턴이었어서 장초에 17%까지 상승을 했어요. 거의 시초가 0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서 17%까지 상승을 하고서 이렇게 다시 하락을 했다, 반등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한 4% 정도, 저는 사실 일진전기에 들어가 있어서 SCD는 들어갈 시드가 없어서 나중에 일진전기 거 정리하고 나서 남은 걸로 한 이쯤에 들어가서 한 5% 정도 수익을 내고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큐브엔터도 말씀드렸던 대로 JYP와 함께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곳인데,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부상증자 이슈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장초에 들어가셨어도 한 4% 정도, 많이 상승했을 때 5%까지 상승했었거든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괜찮은 주식이었고, 그다음에 에이펙트도 제가 그 관심 종목에서 소개했던 건데 한 5% 정도 상승을 하고서 마감이 됐죠. 그 정도로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그 정리해드렸었던 에코프로, 그러니까 대형주 세 군데 추천한 곳은 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오늘 10% 올랐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 29%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제가 그날 에코프로 BM이 오히려 못 갔기 때문에 투자하기 좋은 날이라고 어저께도 그 말을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오히려 눌림목이 오히려 더 투자하기엔 좋다라고 했는데, 오늘 장초부터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수익을, 그러니까 눈여겨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수익을 내기 쉽게 낼 수 있는 구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 블랙아웃 관련된 주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래서 밑부분에 있었던 거는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블랙아웃 주들 정리해드린 거고, 이제 오늘 상한가가 좀 좋았던 종목들은 제가 추가로 지금 5개 정도를 추가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를 블랙아웃 관련된 주라고 캡처해 놓고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전 관련된 주도 오늘 좀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EDT, 뭐 우진,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장 중반에는 꽤 많이 올라갔어가지고, 예,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고 한 7%까지 올라가는 걸로 기록하고요. 한국전력이나 한국산업, 한국기술도 장막판에 좀 들어 올렸고, 그런 장막판에 들어 올렸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한국전력이나 한국산업이나 이런 곳들은 경기 방어주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원전주가 강세라는 것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장이 좋지 않을 때는 이렇게 기관이 매수를 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가 오늘도 좋았고요.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상하프론테크 같이 그동안 좀 못 올랐었던 곳들이 상승을 했고, 저는 이제 이 중에서는 LNF가 에코프로비엠 시총의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좋게 보고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도 제가 이거 캡처해갖고 다 설명드렸었죠. 그나마 저는 이제 바이브 컴퍼니 설명 좋게 봤었는데, 바이브 컴퍼니가 장중에 1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하락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슈팅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진단키트 관련된 주는 뭐 국전약품 제외, 신규 종목 제외하고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좋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기회 있을 때, 대선주들이 이렇게 다 좋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에 묻혀가지고 하나도 오늘 대선주들이 힘을 못 썼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데이트레이닝 종목 두 종목 설명드리면은, 일단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신해전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상따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27%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보유 중이고, 그리고 이제 내일 뭐 장초에 좀 급등하면 그때 이제 좀 털어야겠죠. 한 15% 정도 급등을 하면 그때 털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시초가가 너무 높게 형성되면은 조금 입문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고, 시초가가 그래도 한 5에서 10% 아니면은 좀 들어가기가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거래량 같은 경우 역대 최대 거래량이 나왔고,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뭐 힘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거래량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일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장점이, 제가 뭐 예전에 쌍방울 설명드릴 때도 했지만 모두가 아는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신일 선풍기는 한두 번은 다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테마주에서 개미들 꼬여들이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반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기업들은 좀 들어가기가 꺼려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신일전자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보면 상당히 좋지 않아요. 재무제표 뭐 적자 인적도 많았었고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낮고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다들 아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줬거든요. 거기다 또 여름이죠, 폭염이죠, 뭐 이런 것들이 연상 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급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역대 최대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 그다음에 당연히 뭐 신고가 돌파했다는 거, 그다음에 강세 섹터, 여름 관련된 주가 지금 현재 강세 섹터죠. 블랙아웃 관련된 주기도 하고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저는 종목을 선정을 했고요. 수급도 뭐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고, 프로그램 매매로도 한 42만 주.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초에 좀 체크를 하면 좋은 게, 그런 매수세가 좀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또 상승 종목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신기계는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 그때 상가 종목 최저형주로 추천드렸던 거고, 최저형주이자 원전 관련된 주죠. 근데 지금 원전 관련된 주가 다시 좀 꿈틀꿈틀 거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도 보합으로 버티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 하락을 하고 있었으면 저는 오히려 이 한신지계를 다시 말씀 안 드릴 텐데, 지금 현재 버텨주고 있고 거래량도 오늘 상당히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시총도 작기 때문에 충분히 좀 추가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현재 눌림목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거래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로 나간 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오늘과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아직은 수급이 좀 살아있다는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그 두 종목 정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한 종목 정도 더 본다면 우리기술이 오늘 정배열이면서도 또 우상향을 하고 있고 좀 최저점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매물대가 현재 좀 윗공간은 좀 적다는 부분이 장점이라서 어쨌든 여기도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매매 다 이렇게 양매수가 들어와서 오늘도 3% 상승 마감했는데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정리를 해보면 신일전자, 한신기계, 우리기술 정도를 내일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장초에 하락으로 막 이렇게 좀 빠지고 있으면은 반등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종목은 패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면 또는 마이너스로 시작을 한다던가 이러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굳이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급등주들은 매일 나오기 때문에 너무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형주들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비엠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좋았고 오늘도 상당히 8% 정도 상승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시총이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6조가 넘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거의 매출은 비슷하게 나오는 LNF 업종도 똑같고요. 근데 여기가 시총이 지금 3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투자하기 좋은 위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써 있는 것처럼 뭐 매출액 이런 것들도 연간 대비해서도 상승을 했고 큰 폭으로 상승했고, 2분기도 1분기보다는 상승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괜찮다 아직도. 그 대신에 부채 비율이 좀 높은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유보율이 뭐 높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도 보면은 서프라이즈가 시작이 됐고 뭐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7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경쟁사 대비해서 엄격하게 저평가를 대고 있다. 그래서 뭐 영업이익률도 상한 조정이 됐고요. 추정치보다 올라갔다는 게 또 의미가 있죠. 그리고 테슬라 향 영업이익이 2천억 원 상회할 것으로 테슬라와 이제 계약을 맺고 있으니까 그런 그 부분도 장점이 있고요. 재무제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게 유의미하고요. NC소프트 관련해서 오늘 레포트가 나온 게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면은, 일단은 블러드 앤 소울이 8월 달에 출시가 확정이 됐다는 내용이, 확정까지는 아니고 예상이 거의 뭐 확정적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조금 감소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막 111만 원 이렇게 갈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목표가는 1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설정이 돼 있어서 뭐 컨센서스는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NC소프트가 지금 이틀에 걸쳐서 8% 정도 상승을 하고 오늘 2% 정도 빠졌는데, 그래서 어쨌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뭐 물린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뭐 익절을 하고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관점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일단 미국 증시가 현 시간 좀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인
오늘도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 수요일 대형주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마음의 준비는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대형주는 보통 21일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매수 매도 시점을 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나중에 한번 그 차트 공부할 때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대선주 같은 경우는 현재 약세. 그러니까 결국엔 코로나 확진자 수들이 이렇게 급증함에 따라서 다른 테마주들로 좀 몰리고 있잖아요. 수급 자체가. 그리고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안 들어오고 있는 것도 일단 문제고, 그 안에서도 좀 뭐 이렇게 일정 종목으로 좀 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대선주가 하나도 지금 뭐 최재형주, 이재명주, 이낙연주 관련할 뭐 하나 가릴 것 없이 다 못 갔다.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 관련된 주에서도 지금 현재는 블랙아웃 관련주, 원전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관련된 주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대형주에서는 이제 배터리 소부장들이 오늘도 어쨌든 에코프로비움이 강했기 때문에 여전히 순환매가 돌고 있고 그 대신에 언제까지 갈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엔터주 또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오늘 한 1% 정도 조정을 받긴 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떨어질 때는 충분히 신고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4시 한 40분에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은 네이버에서 젊은 부자들 치면은 상단에 뜨고 있고요. 부동산 경매, 아파트 청약 이런 다양한 이런 스터디들을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모임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